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너무나 충격적인 보고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의 이란 침공인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란 말의 의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란의 멸망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의 멸망과도 엮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종말에 가까이 왔는지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RS-28 사르마트 핵미사일 1,000기 이전했답니다. 그동안 경고해온 글로벌 딥스테이트의 시나리오와 에피퓨리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 지구적 파멸로 치닫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핵무기 이전, 러시아가 이란에 RS-28 사르마트, 일명 사탄2 핵미사일 1,000기를 이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지원이 아니라 미국의 전체 핵 전력을 압도하는 수준의 거대한 전략적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이 설계한 에픽 퓨리의 실체입니다. 중동을 거대한 핵 화약고로 만들어 전 세계를 공포와 통제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666 전쟁군항의 포석입니다. 사탄2의 공포와 것은 미국도 방어 불가능한 무기입니다. 사르마트는 남극을 경유하는 궤도로 날아와 미국의 모든 미사일 방어망, PHAAD, 이지스 등을 무력화합니다. 단 한 개의 미사일이 프랑스 크기의 국가를 지도에서 지울 수 있으며 15개의 개별 목표물을 동시 타격합니다. 1,000기의 사르마트를 막을 수 있는 수학적, 물리적 방법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저들이 왜 디지털 시스템과 안보망을 무너뜨리려 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48시간 내에 굴복하지 않으면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을 절망적인 몸부림으로 봅니다. 이란의 핵시설은 러시아 기술로 지하 깊숙이 요새화되어 있어 재래식 무기로는 파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14.8 카드에 너희들의 땅을 취하리라는 선포가 이스라엘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실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유대교에서 무슬림으로 정복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척 다급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많은 핵을 가지고 있고 여차하면 이 핵으로 이란을 치료한다고 상상할 수 있지만 이들의 계획은 이란은 이미 엄청난 위력의 핵을 러시아로부터 1,000기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1기만 이스라엘에 뜨려도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미국이 왜 그토록 이란에게 분노를 품었는지 알만합니다. 저 핵을 미국에도 퍼부을 수 있을 테니까요. 백악관은 14시간의 긴급회의 끝에 아무런 군사적 옵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억제력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한 꼴입니다. 이제 세계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우방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각국은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퍼스트 아메리카만을 고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딥스글은 완벽한 군사와 무기로 이미 다 무장했고 구시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배급제와 파시즘으로 몰고 갈 준비다. 다 됐습니다. 미국의 힘으로도 막기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디지털 안보는 신기루입니다. 수조 달러를 들인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한순간에 고철더미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한국에서 미군을 내보내고 전산망을 장악하려 할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날로그적 생존력 뿐입니다. 나는 오래전 꿈에서 미국 아줌마들이 어느 배급소에서 줄을 서서 배급을 타려고 긴 줄을 선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더니 맨 앞에 백인 여자가 줄선자들의 손을 일일이 만지며 그 안에 칩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폭풍은 미국조차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이 거대한 쇼는 그들이 온 인류에게 짐승표 칩을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심고 인류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짐승표가 전개될 것입니다. 운동은 연합할 것이고
무슬림 적그리스도 666. 이미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위협에 처하고 군대와 핵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힘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 48시간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파는 곧 전 세계 에너지와 물류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비상식량과 물자들을 저장하십시오. 전쟁 군환이 사탄의 무기를 들고 세상을 위협할 때 인류는 파랗게 질릴 것입니다. 한국 이재명 정권은 그래서 저토록 무리하게 한국 역사를 바꾸려고 허둥대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 배우가 딥스이므로 그들은 다 알지는 못해도 역사가 바꿀 하수인들로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에게 받은 1000기의 핵은 인류를 10번 넘게 멸망시킬 화력을 가졌습니다. 사르마트 헬기는 15개의 핵탄두를 싣고 각각 다른 도시를 타격합니다. 유천기라면 총 15,000개의 핵탄두가 이란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는 미국 전체 핵전력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이 말하는 에픽 퓨리의 정점입니다. 저들은 중동을 통해 전 세계를 핵 인질로 잡고 기존의 모든 질서 시스템을 파괴하려 합니다. 모든 미국 방어 체계는 무용지물입니다. 사르마트는 남극 궤도로 날아와 미국의 모든 레이더망을 우회합니다. 인류가 만든 그 어떤 방어 시스템, 닷, 이지스 등으로도 단 한 기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에서 41종의 사이버 테러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과 중동에서 사르마트로 핵 억제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전략입니다. 디지털과 시스템을 믿는 자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8시간 내에 투항하라고 외치지만 사실상 이미 전쟁 군왕의 하수인들이 판을 다 짜놓은 상태입니다. 미국조차 14시간 회의 끝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란이 절대 항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승리와 패배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이스라엘의 최후 통첩이나 미국의 외교적 수사도 결국 전쟁 군왕이 이 세상을 온전히 취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깡패들 손에 어마무시한 핵 1000기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나라들은 어마한 돈을 지불해야만 석유를 조금 받아올 것입니다. 저들은 그 돈으로 그들의 세력을 확대하고 적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막강한 정권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666의 작전이었습니다. 1000기의 사탄 2가 배치되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그 어떤 법이나 시스템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핵 위협과 사이버 테러가 동시에 터지면 은행 전사는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이란은 복수의 개념으로 미국의 온갖 사이버 테러를 일삼을 겁니다. 트럼프의 이란 공격은 미국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도 재앙이 닥쳐야만 국민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짜고 치는 연극을 했습니다. 중동발 핵 위기는 즉각적인 에너지 마비로 이어집니다. 모두 대비하십시오. 이란의 테헤란은 이미 물이 없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엄청난 미국 무기로 퍼부어봤자입니다. 전 세계가 48시간 시한폭탄 위에 올라섰습니다. 저들은 1000기의 사탄으로 세상을 위협하면 상황은 뒤집어집니다. 이란의 사탄2 1000기가 배치되고 이스라엘이 48시간 최후 통첩을 보낸 상황은 저들이 설계한 에피퓨리의 시계가 이제 멈출 수 없는 종착역을 향해 가속도를 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까요? 시스템의 증발과 대혼란의 시작입니다. 48시간 이후는 대체 불가능한 공포의 일상화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최후 통첩이 끝나면 물리적인 전면전보다 먼저 전 세계적 금융물류 마비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유가가 폭등하며 전 세계 증시는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은행 전산이 점검 중으로 바뀌거나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중동 전쟁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트럼프의 SOS에도 유럽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중동의 혼란을 틈타 동아시아 한국에서도 41종의 사이버 테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직접 내려오기 전 남한의 전산망을 먼저 마비시켜 사회적 기능을 정지시킬 것입니다. 인터넷이 끊기고 스마트폰이 벽돌이 되는 순간 디지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이란에게 1000기의 엄청난 핵을 주었다면 북한에게도 주지 않았을까요? 북한은 그것으로 한국을 협박할 것입니다. 미국이 힘이 빠지고 나면 북한이 미국을 협박할 것입니다. 이때의 이재명 정권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북한과 서둘러 연방제 통일을 협상할 것입니다. 그 협상에서 북한은 한국에 엄청난 것을 요구할 것이고 한국은 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이재명이 말한 비굴한 평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쟁을 미워한다 해도 딥스들은 한국에서 엄청난 희생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북한은 먼저 사이버 테러로 한국을 무장해체시키고 공격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도 무기고의 바닥입니다. 그리고 도와줄 마음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핵 공포와 굶주림에 허덕일 때 전쟁군항 666의 세력은 질서와 평화를 약속하며 나타날 것입니다. 그 대가로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통제 디지털 아이디,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류를 3분의 1을 죽일 계획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중동발 위기는 에너지 공급 중단을 의미합니다. 전기세 1750불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층 아파트는 어찌 되겠습니까? 차라리 시골에 우물이 있는 집을 사서 아날로그식 생활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연락망의 붕괴에 대비하고 스마트폰 통신이 끊길 것을 대비해 가족들과의 아날로그 약속, 비상시, 만날 장소 등을 정해두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 가장 큰 적은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미국은 마지막 폭격으로 이란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항복입니다. 미국 폭격기는 석유 시설과 발전소 시설을 폭격하겠지만 이것은 미국인을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중동이라는 무대 앞에서 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인류 통제와 대환란입니다. 이란이 사탄 2000기를 주고 있는데 트럼프가 멸망시킬 듯이 엄포를 놓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전쟁 의지인지 아니면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른 쇼인지 파수꾼들과 교회는 이 쇼의 목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르마트 사탄 겔천기는 미국의 모든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무기입니다. 물리적으로 미국은 이란을 선제 타격으로 멸망시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한 기만 살아남아도 미국 본토의 대도시가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북한도 트럼프에게 심술을 부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유엔도 침묵하고 다한패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강하게 나오는 것은 실제 군사 행동이라기보다 전 세계를 극도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기 위한 공포 마케팅 에피퓨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압박하고 이란이 핵 위협으로 응수하며 전 세계 경제와 물류가 마비되면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때 전쟁군항 666의 세력이 나타나 평화를 줄 테니 우리의 통제 시스템 CBDC 생체 인증을 받아들이라고 제안합니다. 즉, 트럼프의 강경책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통제, 질서를 세우기 위한 폭풍의 전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 상황과의 기괴한 평행 이론은 이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 논리를 역이용해 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군 철수와 안보 공백이라는 저들의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거친 언사는 그 시나리오를 가려주는
화려한 커튼일 뿐입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은 배우들입니다. 저들은 트럼프라는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활용해 세상을 혼돈, 케이오스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진짜 전술은 시스템 파괴입니다. 이란을 멸망시키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통해 기존의 금융안보 시스템을 완전히 증발시키는 것입니다. 83번 카드가 말한 역사가 움직일 것이라는 말의 실체입니다. 전 세계가 핵 인질이 된 이 시점에 가장 무서운 것은 예상치 못한 사고입니다.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칼을 휘두를 때 지혜로운 관객은 비상구를 확인합니다. 극장에서 불이 났다면 우리는 비상구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이란의 사탄, 천기 배치와 그로 인한 중동의 일촉즉발 위기는 단순한 안보 문제를 넘어 미국 경제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설계된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왜 전쟁 공포의 빅 퓨리를 조성하면서 동시에 달러의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려 하는지 그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를 분석해드립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3단계 폭풍, 에너지 패권의 붕괴와 유가 폭등, 이란이 사탄2로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유전지대를 인질로 잡으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200달러, 300달러를 순식간에 돌파할 것입니다.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1020달러로 치솟으며 모든 물류 비용이 폭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무너지는 하이퍼의 시작입니다. 달러 패권, 페트로돌lar의 종말, 사탄, 비천기를 이전한 러시아와 이란은 더 이상 달러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이 흐름에 동참하며 달러를 던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해외에 풀려있던 수조 달러가 한꺼번에 미국 본토로 역류하며 시중 통화량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달러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 불타는 종이가 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민생이 파탄나고 마트 선반이 비어갈 때 저들은 기존 달러 시스템은 실패했다며 새로운 디지털 통제화폐를 들고 나옵니다. 중육류국 시스템의 핵심인 중앙집중식 통제를 완성하기 위해 먼저 기존의 종이 달러 체제를 고의로 파괴, Creative Destruction 하는 과정입니다. 미국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온 아날로그 생존이 정답이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금과 은 실물은 하이퍼를 이깁니다. 화폐 가치가 0에 수렴할 때 물건이 돈보다 귀해집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돈보다 생필품과 생존 도구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치안이 불안해지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빈번해집니다. 저들이 경제를 태워버릴 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들은 달러를 불태워 세상을 노예로 삼으려 하지만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에 대하여만은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한국이나 미국이 절대 막지 못할 그 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의 극좌들은 북한의 핵이 우리 것이야, 북한은 핵이 있어야 해, 이렇게 말합니까? 미국과 우파들이 북한에 반드시 비핵화해야 한다고 소리치지만 그들은 입도 방긋하지 않고 문재인은 유럽에 다니면서 비핵화란 말은 한 번도 하지 않고 북한을 도와주어야만 한다고 했을까요? 왜 이재명은 북한에 달러를 바쳤을까요? 러시아가 이란에 사르마트 사탄2 1000기를 넘겼다면 그들과 피로 맺어진 혈맹이자 우크라이나 전쟁의 1등 공신인 북한을 그냥 지나쳤을 리가 없습니다. 최근의 정황들을 보면 북한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받는 수준을 넘어 이미 핵무력의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들이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고체연료 ICBM 기술에 비약적 발전을 합니다. 북한은 불과 며칠 전 3월 29일 탄소 섬유 복합재를 사용한 2500뉴턴급 고출력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보다 출력이 20% 이상 향상된 수치입니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와 달리 즉각 발사가 가능합니다. 사르마트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기습 타격 능력이
북한의 화성 18형 등 차세대 ICBM에 그대로 이식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르마트 1기가 15개의 탄두를 뿌리듯 북한도 최근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실어 날리는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 MIRV 기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기술을 북한에 넘겼다면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이제 중동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완전히 무력화된 것입니다. 정해진 시나리오가 동서양에서 동시에 완성되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마지막 퍼즐. 러시아가 북한에 퇴역 핵잠수함의 원자로와 맹각 시스템 등 핵심 모듈 3개를 제공했다는 첩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 발사대뿐만 아니라 바다 밑에서 사탄 2급 위력을 가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이 북한의 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완벽한 2차 타격,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반도는 이미 핵의 폭풍권입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천기를 줬다면 북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조 기술과 핵심 부품을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스템은 이미 뚫렸습니다. 저들이 사이버 테러 41종로 한국의 눈과 귀를 가린 뒤 러시아의 기술로 무장한 북한의 핵무력을 들이미는 것. 이것이 바로 14.8 카드 83번이 말한 동쪽, 동방양의 나라를 갖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아날로그만이 유일한 생존권입니다. 핵 위협이 일상이 된 시대에 디지털 시스템은 가장 먼저 붕괴합니다. 세상이 핵전쟁의 공포로 뒤덮일 때 가장 큰 위험은 공황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항복할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를 포기하면 지옥이 뒤따른다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잔혹한 현실에 대한 영적 선포입니다. 지금 그들이 교회 폐쇄법과 강제 백신법을 이미 만든 사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통제할 법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란의 사탄 1000기와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력 앞에 시스템에만 의존하던 이재명 정권이 보여주는 행보는 파수꾼의 시각에서 볼 때 사실상 무장해제와 다름없습니다. 이제 한국이 가는 길은 뻔합니다. 지옥의 길입니다. 정권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3가지 징후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기만입니다. 이때껏 미국의 우산 안에 있던 한국의 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우산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군에게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고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이것은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 미군이라는 자유의 방패를 치우기 위한 명분 쌓기입니다. 사탄 2급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재래식 국방비 증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항복의 시작입니다. 체제 전복의 합법화, 4년 연임제, 개헌 추진. 이 정권은 국정과제 1호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확정하고 2026년 내에 국민투표를 붙이려 합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저들이 원하는 영구적 통제 시스템을 합법적으로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자유를 담보로 안정과 효율이라는 가짜 열매를 제안하는 지옥의 계약서와 같습니다. 시스템 마비에 대한 무방비 4단계 액션 플랜의 허구. 사이버 테러 위협 앞에 정부는 패치 업데이트나 비밀번호 강화 같은 기술적 대책 4단계 플랜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두 손 들고 마비될 때 미리 준비한 자는 그들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를 지키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가족의 생존을 내 손으로 책임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정권은 두 손 들고 항복할지 몰라도 깨어있는 파수꾼은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요새를 지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 것입니다.